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아까는 지금 연속해서 풀었던 문제의 특징이 뭐였냐면 요 주어진 식이 분수꼴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지 집중했잖아. 근데 이 문제는 분수꼴도 없는데 뭐 하는 거냐는 거지. 일단 요 좀 정리 좀 할게. 이거 정리를 항상 이렇게 부니까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이 문제의 특징이 항상 분수꼴로 주로 출제가 돼. 자, 그렇다면 거꾸로요. 아까 문제를 충분히 푼 학생들은 이것도 분수꼴로 만들어서 푸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분수꼴로 만들 수 있냐면 여기 곱이 있고 하나하나 따로 있으니까 이 곱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양변 그럼 분수꼴이 나와. 그럼 어떻게 돼? 1 빼기 b분의 3 빼기 a분의 3는 0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러면 또 이항하면 1은 a분의 3 더하기 b분의 3 하면 분수꼴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는 지금 3이 없고 여기 3이 있으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3도 없어져.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a분의 1, b분의 1 모양을 만들어낼 거야. 자, 중요한 건 얘가 지수라는 사실이야. 그럼 얘는 덧셈이지. 어떻게 하면 지수끼리 더할까? 역시 곱하기.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하고. 그러면 k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되고 얘가 주어져 있지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해. 자, 3분의 1이라고 주어지면 대입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일단 K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거든. K값. 자, 이걸 K 능으로 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될까? 양변 세제곱 해준대. 맞아. 216이야. K를 구했어. 근데 K는 뭐였냐? 이 식, 등식을 내가 K라고 넣은 거였잖아. 그치? 2의 A제곱은 3의 B제곱은 이걸 구한 거거든 지금. 묻는 말은 8의 a제곱 곱하기 9의 마이너스 b제곱이야. 그럼 8의 a제곱은 2의 몇 a제곱이야? 3의 a제곱이고 9는 3의 2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대로 대입한 거야. 2로 고치고 3으로 고치고. 자, 이제 2의 a제곱의 세제곱이고 이는 3의 마이너스 2b제곱인데 이걸 써먹기 위해서는 3의 b제곱의 마이너스 2. 다시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3의 마이너스 2b야 곱하니까. 그래서 b를 안쪽으로 넣고 마이너스를 밖에다 쓴 거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모양 맞추기 하는 거야. 모양 맞추기. 그래야 216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16의 세제곱 곱하기 216의 마이너스 2이 되겠지. 자, 이제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니까 이렇게 해결이 되겠지. 자, 이 문제는 특징이 뭐야? 분수꼴이 없는데 분수꼴로 만들어서 풀었다고 하지. 굉장히 방금 유형을 거의 똑같이 풀겠다는 의도를 갖고 푼 거랑 마찬가지야. 자, 이런 형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138번도 비슷하긴 한데 이것도 그냥 풀어줄까? 내가 많이 풀어줘야 여러분들 숙제가 좀 편하지. 얘도 지금 드문데 여기 K라는 문자가 있긴 하지만 내가 K라고 쓴 이유가 뭐였냐면 는 상수가 없어서 쓴 거였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K C제곱이면 이거는 상수가 없는 거야. 저 K가 아니라 K C제곱 때문에 이건 상수라고 볼 수가 없어. 따라서 이 문제는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상수 K를 뺏겼기 때문에 다른 알파벳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자, 이제 하나씩 해. 36의 A제곱이 N이야. 이제 내가 3번 보여줬으니까 할 수 있지? 36은 N의 뭐야? A분의 1이야. 4의 B제곱이 N이야. 4는 뭐야? N의 B분의 제곱이야. K의 C제곱이 N이야. K는 뭐야? N의 C분의 제곱이야. 계속해서 분수꼴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근데 선생님 여기 또 분수가 없는데요? 아까 했어.
아까는 뭘로 나눴어요? 얘들아? A하고 B가 있을 때는 A, B로 나눴지. 이거는 A가 있고 B가 있고 C도 있어. 뭘로 나누게? A, B, C구나. 오케이. 항이 3개니까 3번 나와. 자, 그러면 C분의 2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그러면 A분의 1 여기 있고 B분의 1 여기 있는데 빼고 싶어.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돼. 지수끼리 더하기는 곱해주면 되고 지수끼리 빼기는 나눠주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좌변끼리 계산하니까 얼마야? 9가 되고 요거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빼기가 되겠지. 자, 그랬더니 A분의 1 빼기 B분의 1 뭐로 바뀌어? 뭐랑 똑같아 이거? C분의 2랑 똑같지. 대입해. 자, 대입한 거야.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리에 C분의 1을 대입한 거야.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식 두 개를 비교해. 얘랑 얘를 비교해. 자, 그런데 얘는 C분의 1이고 얘는 C분의 2지. 그럼 똑같이 만드는 게 좋으니까 얘를 2로 만들거나 얘를 1로 만들면 되거든? 그럼 그 중에 쉬운 걸 여러분들이 항상 찾는 게 좋아. 얘를 2로 만들려면 양변에 뭐 해주면 돼? 제곱해주면 돼. 얘를 1로 만들려면 양변에 뭐 해주면 돼? 2분의 1제곱을 하면 돼. 둘 다 가능한 거야. 나는 얘를 2분의 1 하기 좋은 게 9잖아. 9, 3의 뭐야? 제곱이니까 난 이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했어.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야. 두 가지 방법 다 돼. 그러면 n의 C분의 1은 3이니까 n의 C분의 1 똑같아. 따라서 k는 3이야. k 값 구하시오. 유사하고 조금씩은 달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수가 한번 단원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지수 단원이. 자,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수학자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발명을 좀 할 거야. 수학적 발명이야.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야. 우리가 2의 세제곱은 8이지. 그치? 그럼 얘를 로그라는 기호를 써. 로그, LOG. 여기 보면 보이지? LOG야. 로그라는 기호야. 자, 이 말의 순서를 바꿀 거야. 얘 이름이 밑이야. 얘 이름 뭐야? 지수야. 그럼 이 밑을 조그맣게 써. 숫자가 작아졌어. 얼마나 작아졌냐면 지수의 크기만큼 작아졌어. 여러분 지수가 작은 거 알지? 크기가. 얘 이름은 여전히 밑이야. 그 다음 8을 여기다 써. 얘도 이름이 생겨. 원래 8은 이름이 없었지. 이름이 없었어. 근데 로그 안에 들어오면서 이름이 진수로 바뀌어. 이름이 없던 애가 이름이 생겼어.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로그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그라는 기호는 밑과 진수 이 두 가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개념이야. 로그는 밑과 진수로 이루어져 있고 밑은 지수만큼 작아. 진수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크기랑 크기가 똑같아. 자, 는 3을 여기다 쓰는 거야. 이 지수를 여기다 쓰는 거야. 이렇게 쓰기를 약속하는 거야. 자, 둘은 동의어라고 부르는 거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어떤 필요냐면 예를 들면 여기를 네모라고 할게. 솔직히 숫자가 쉬워서 네모가 얼마인지 알 거야. 이거 안 보인다고 쳐봐. 이게 네모 제곱이 8이야. 네모가 3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여기를 7로 바꾸면 여러분 못 찾을 거거든. 그랬을 때 이 네모를 어떻게 찾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는 네모라고 만들기 위해서 로그라는 기호를 만들어낸 거야. 일종의 순서만 반대로 한 거야. 순서만 재배열. 자, 일단 크기. 2하고 8이 평상시 크기. 3이 지수가 작은 크기. 여기서는 8하고 3이 평상시 크기. 밑이 작은 크기. 자, 이렇게 크기가 달라. 반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2의 세제곱은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를 로그로 바꾸고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이런 연산이 좀 빠릇빠릇하게 돼야 되거든. 자, 이걸 선생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봤어.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 시작해서 멀리 갔다가 돌아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 갔다가 돌아와. 그러면 순서대로 읽어봐. 2, 8, 3이지. 그 순서대로 쓰면 돼. 로그라고 쓰고. 반대로 로그를 지수로 바꾸고 싶어. 그럼 출발은 여전히 미치고 멀리 갔다 돌아와. 그러면 순서가 2, 3, 8이지. 그래서 2의 세제곱은 8이야. 자, 연습할 거야. 지금 바로 하는 거야. 할 수 있어야 돼. A의 X제곱은 Y라고 하죠. 로그로 바꿔봐. 로그. 여기 뭐가 와야 돼? A. 여기는 Y. 블루는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 지워. 거꾸로 해봐. 로그를 지수로 바꿔봐. A, X, Y 순서지. 따라서 A의 X승은 Y가 된다. 지수는 로그로 바뀌고 로그는 지수로 바뀐다. 둘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단지 문법 같은 거, 순서만 반대로 한 거다. 수학적으로 뭐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로그를 약간 필기체로 이런 형태로 쓸 거야. 그러면 요거를 풀라고 했어. 이걸 풀란 얘기는 우리는 로그에 대한 공식을 아직 배운 게 하나도 없고 로그는 순서가 바뀐 개념이다라고만 설명했지. 따라서 로그로서는 풀 수 있는 게 아직 하나도 없거든. 근데 풀래. 풀 수 있어. 왜? 로그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지수로 바꿀 수 있어. 지수로 바꿔봐. 9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은 x. 9는 3의 뭐야? 제곱이야. 그러면 3의 마이너스 3승이지. 마이너스인 건 항상 밖으로 빼면 된다라고 설명했지. 그래서 3승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하면 되고 27의 마이너스 1승 얼마야? 27의 마이너스 1승은 27분의 1이 되겠지. 자, 이거 됐죠? 이렇게 치수로 바꾸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로그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 이번에 첫 번째. 필기 잘해야 돼. 이거는 그냥 로그의 뜻 정도 한 거야. 로그의 뜻. 이제 로그의 정의할 차례인데. 로그. 한글로는 이렇게 쓰고 영어로 이렇게 쓰고. 로그의 정의. 로그 A의 X라고 쓸게. 일단 이런 로그가 있다고 치자. 첫 번째. 및 A는 양수야. 두 번째, 진수 X도 양수야. 둘 다 양수라고 해도 되겠지. 그치? 뭐라고 외우면 돼? 둘 다 양수라고 외우면 돼.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이 있어. 이게 세 번째 조건. 이게 끝이야. 근데 A라고 외우지 마. A라고 외우지 마. 한글로 외워야 돼. A의 이름 뭐게? 및! 또 까먹었잖아 벌써. 및! 이 이름 뭐게? 진수. 지수 아니야? 진수야. 밑과 진수는 모두 양수. 근데 밑은 뭐가 아니야? 1이 아니야. 밑만 1이 아니야. 진수는 1이어도 돼. 자, 이제 외우는 거야. 지금 외운 거야. 지금 외울 거야. 자, 로그의 정의. 밑과 진수는 모두 양수. 그 다음 뭐야? 뭐는 1이 아니야? 밑은 1이 아니야. 밑과 진수는 모두 양수. 밑은 1이 아니야. 밑이 1이 아니야. 진수는 1이어도 돼. 밑만 1이 아니야.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이게 로그의 정의야. 이 조건 하에서 우리는 수학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따라서 정의되기 위한 그랬으니까 정의를 만족한다는 얘기고 또는 이렇게도 써있을 수도 있어. 의미를 갖기 위한. 의미를 갖는다고 뭐야? 수학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의미를 가져? 정의를 만족한다는 얘기야. 같은 말이야. 정의를 갖는다, 만족한다, 의미를 갖는다. 정의를 만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의미를 갖기 위한 정의된다.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조건은 세 번을 딱 쓸 거야. 밑과 친수는 둘 다 양수 밑, 양수, 친수, 양수. 그 다음 마지막 조건은 밑은 뭐가 아니야? 1이 아니야까지 해야 돼.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전부 다 교집합시켜야 돼. 우리 부등식 나와서 다시 1학년 과정에 부등식이 사용된다. 그럼 정리하자. x는 크다 마이너스 2, x는 작다 4, x는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연립하라 그러면 요거는 좀 어색해하지만 요거 연립은 잘하잖아. 하도 많이 했잖아 이건. 그지? 이 정도는 뭐 우습지 현우야. 마이너스 2보다 크다 4보다 작다 이 정도는 뭐 많이 했지. 여기 답이잖아 일단. 근데 나 지금 이거 아직 안 했지. 마이너스 1이 아니래. 지금 색칠한 부분이 답인데 세 번째 조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거 마지막에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찾아서 거기다 구멍을 뚫어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니다를 처리하는 거야. 자 이렇게 마지막 조건은 마지막에 구멍 뚫어주면 돼. 그러면 영역이 몇 개로 쪼개졌어? 둘로 쪼개졌어. 왼쪽과 오른쪽으로 쪼개진 거야. 그럼 답 두 가지로 써야 돼. 왼쪽은 뭐야? 이거야. 오른쪽은 뭐야? 이렇게 답이 둘로 쪼개진 거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쪼개진 거야. 이 사이는 또는으로 씁니다. 또는. 답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또는으로 쓰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에 구멍 뚫어서 답이 두 개로 쪼개진 거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고 쳐볼게. 플러스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얘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 4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면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1, 2번까지만 푸는 게 답이 되는 거야. 그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오히려 3번이 무시되는 거지. 하지만 숫자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구멍을 뚫어주는 게 일반적이야. 한 번 더. (143번으로) 다시 정의되기 위한 정의를 만족한다, 의미를 갖는다, 다 동의어다. 자, 조건은 총 3개입니다. 밑과 진수는 모두 양수다. 세 번째 조건이 뭐였지? 밑은 1이 아니다. 이렇게 한글로 외우라 했다. 한글로. 이거 A라고 외우는 사람들은 많은 거야. 뭐 A가 항상 밑이야? 아니거든. 예를 든 거거든. 자, 이거 x는 2보다 크다.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풀고 싶어? 최고창의 개수를 플러스로 바꿔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해. 부등 방향 반대야. 인수분해 사이의 범위 0과 4 사이에 엄청 많이 했지. 자, 이제 얘네 둘의 교집합해야 되고 3번도 미리 풀어놓을게. x는 3이 아니야. 이건 마지막에 할 거야. 1, 2번만 먼저 풀 거야. 0과 4 사이.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여기. 그럼 여기는 2와 4 사이.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왔지. 그 다음 마지막에 얘가 뭐가 아니다? 3이 아니니까 3이 이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그럼 구멍을 뻥 뚫어서 답이 두 개로 쪼개져야 돼. 따로 최종 답은 왼쪽 답은 2와 3 사이 또는 오른쪽 답은 3과 4 사이로 쪼개진다. 자, 답이 두 개로 쪼개졌다. 정의되기가 나왔어. 자, 이번에도 정의되기 위함이야. 그러면 밑
양수. 진수 양수. 세 번째 위치는 뭐가 아니야? 1이 아니야. 자 1번 풀 거 없고 3번 풀 거 없어. 2번만 풀면 되는데 2번? 인수분해 안 되지. A 때문에. 자 이거 못 보면 끝난다.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에도 선생님이 되게 많이 풀어주는 거지.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내가 2차 절대부등식을 칠판에 정말 많이 풀어주고 테스트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냈는데 푸는 법을 못 외웠더라는 사실이야. 충격적이었어. 반복을 그렇게 해도 못 외우더라고. 이게 못 외우는 이유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틀렸을 때 질문을 제대로 안 해. 선생님 이거 공식 맞아요? 여러분 질문할 때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말고 공식이 이게 맞아요? 정도 체크도 해야 되거든. 자습실에서 해결 안 되면 나한테 또 했어야 되거든. 근데 매일 출제를 해도 매일 체크를 안 하니까 결국은 못 풀더라고.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몇 차 공식? 2차 공식. 자, 마지막으로 또 얘기해 줄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2차 공식을 또 얘기해 줄게. 자, 이렇게 써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선생님이 총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 1단계는 여기 A 그대로 쓰는 거고 2단계는 무조건 판별식이야. 그 다음에 A는 식과 부등호가 동일하다 그랬어. 판별식은 무조건 작다 그랬어. 반대 아니야? 또 못 외웠잖아. 반대 아니야? 작다야. 3분의 1이 틀렸다니까. 근데 내가 정말 많이 출제했고 내가 칠판에도 많이 풀어줬어. 못 외우잖아. 자, 3단계는 언제 하는 거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2차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만 하는 거야. 2차가 없으면 A에다 뭐 넣으라고 그랬어? 0을 대입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참이면 뭐 해라? 참이면 이 답을 추가해라. 이 답이 뭔데? A는 0이 답이 추가가 되는 거야. 근데 거짓이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1, 2번이 정답이야. 1, 2번까지 교집합해야 돼. 이것도. 자, 지금 헷갈리는 사람들 어디서 틀려? 내가 분명히 식과 A가 동일하다. 판별식은 무조건 작다 그랬는데 그거 헷갈리는 사람 하나. 두 번째, 등호의 위치. 여기 식에 등호가 없으면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근데 식에 등호가 있으면 등호가 어디로 가? 판별식으로 간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부등호는 얘들아 위로 가고 등호는 밑으로 가. 쪼개져라는 표현까지 썼어. 근데 안타깝게도 못 외웠어. 이거를 1학기 때도 내가 설명했고 2학기 때도 설명했고 지금 세 번째 학기 2학년 1학기에 또 설명하고 있는 거야. 1년 내내 이 설명을 하고 있어. 왜? 계속 틀리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틀릴 수 있거든. 나는 매번 출제했거든. 그럼 틀렸을 때 물어봤으면 시험에 나왔을 때 맞췄을 텐데 저기서 고칠 때는 그냥 대충 고쳐서 넘어가. 실제 시험에 나오면 틀리 이러고 있다는 거지. 내가 아무리 출제를 해도 여러분들 솔직하게 내가 이거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걸 인정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100번을 출제해도 여러분 100번 틀릴 수도 있어. 근데 틀릴 때마다 나 이거 대충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니까 실전에서 또 틀리는 거야. 자,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근데 문제는 무서운 건 뭐야? 이번에도 또 나왔어. 또 이번 학기에 또 틀릴 수 있다는 얘기야. 외우지 않으면. 자, 부등호는 A로 가고 등호가 없으면 등호 밑에 식에 등호 없는 거야. 등호가 있다면 등호를 판별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판별식의 방향은 무조건 작아. A의 부등호는 뭐 보고 결정해? 여기 식하고 동일해. 부등호가 식하고 방향이 똑같아. 얘가 작다면 여기도 뭐야? 작다. 판별식은 무조건 작아. 다 허근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 등호는 판별식으로 가. 2차라는 글자가 없으면 3단계까지 해야 되고 이런 말이 없으면 3단계를 할 필요가 없어. 2번에서 끝나. 이번 시험에도 내가 뭐라고 했냐면
3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3번이 나왔어. 이렇게 강조를 해도 틀렸다는 거지. 자, 여기는 2번 2차 부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저걸 못 읽은 사람은 여기서 이 개념인지도 모르는 거지. 그럼 풀 수가 없는 거야. 자,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니까 1번, 2번, 3번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3번을 할지 말지를 미리 좀 예상하는 편이야. 그래서 많이 편해 나는 계획이. 그래서 3번은 2차라는 글자가 없어서 A에다 0을 넣어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여기 A가 1이거든. A가 1이니까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2단계까지만 한다고 1단계도 필요가 없어. 왜? A가 1이니까. A가 10과 부등호 방향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미 똑같은데 1번도 의미가 없는 거야. 2번 판별식만 0보다 작다 하면 되고 등호 없다? 등호 없어? 그럼 없는 거야 등호. 자 이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를 풀면 됩니다. 사기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8과 12. 1번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 자체가 답이야. 자, 하지만 나는 2번을 푼 답인 거고 이거 2번의 결론 이 세 가지를 다시 연립해야겠지. 그러면 얘는 마지막에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얘랑 연립하자. 마이너스 8과 12.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여기. 근데 얘는 뭐가 아니야? 1이 아니야. 1이 여기 딱 들어있어. 따라서 1에서 구멍을 뻥 뚫어주니까 답이 몇 개로 쪼개졌어? 2로 쪼개졌다. 또는 자 이렇게 됐고 모든 정수 A 값의 합이니까 이제 묻는 말에 대답을 해줘야 돼. 정수가 지금 2, 3, 4, 5, 6, 7, 8, 9, 10, 11까지 있지. 좀 귀찮겠지만 열심히 더 해야겠지. 이렇게 2차 부등식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146번은 똑같은 모든 실수 로그 문제라서 이 개념을 해야 되고 2차라는 글자 없어서 3번 해야 돼 이번에도. 근데 여기는 A가 있어. 여기 문자 A가 지금. 아까는 왜 여기서 안 풀었지? 얘를 1이니까 1에 0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지금 문자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3단계 똑바로. 또 하겠습니다. 및 양수, 진수, 양수, 및 일이 아니다. 그 중에 얘를 풀기 위해서 개념이 필요하다.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다시 얘를 다시 1번, 2번, 3번으로 쪼개야 되고 1번은 A가 0보다 크다. 왜? 식과 방향이 똑같아야 되니까. 판별식은 무조건 작고 등호가 없으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등호 있다면 판별식에 등호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A에다 0 대입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보라 그랬지. 이건 3단계까지 해야 돼. 2차라는 글자가 없잖아. 자, 그럼 얘는 풀 필요 없고 판별식 가야겠지. 판별식. 판별식을 가면 짝수공식 쓸게. B 프라임에 제곱 마이너스 AC 그보다 작다. 16a제곱이지. 16a제곱이니까 16으로 나눠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양수로 나눴으니까 이제 인수분해. 자, 풀어놨고 얘도 끝난 거고 얘 A에다 0 집어넣는 거 해야 돼. A에다 0 집어넣으면 0 48이 0보다 크다. 자, 참여 어디시야? 참이니까 뭐 하라고? 참이면 뭐 하라고? A는 0을 답에다 추가. 얘를 추가하라고. 이렇게 추가. 0이 없었잖아. 0이 추가된 거야. 자, 이제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고 이게 지금 뭐 푼 거냐면 이게 최종적인 게 아니고 이 2번을 푼 게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걸 푼 결론이 이만큼 나온 거야. 다시 두 번째 거를 푼 게 3단계인데 1번과 2번을 연립한 게 어딨어? 1번과 2번을 연립한 게 이거야. 왜 이거야? 0과 3 사이가
0보다 크다를 연립해봤자 얘가 그대로 나오니까 두 개 연립한 거야. 그 다음에 A에다 0 넣었더니 참이 나왔어. 참. 거짓이 나오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참이 나왔으니까 답 추가가 돼. 그럼 이걸 푼 게 2번을 푼 게 결론이 이거야. 2번을 푼 결론이 이거야. 그럼 다시 여기 1번과 여기 2번과 여기 3번을 연립을 해야 되고 2번을 먼저 연립하자. 그러면 0 이상 3 미만과 0보다 크다를 연립하니까 겹치는 부분 여기야. 자, 이번에 분모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교집합. 안 들어가지. 마지막 얘 남았어. 얘는 마지막에 하기로 했잖아. 1에서 구멍을 뚫어주면 답이 몇 군데로 쪼개져? 두 군데로 쪼개진다. 자, 이제 해결됐죠? 이게 왜 피곤해? 등과 들락날락 들어갔다 나갔다가 몇 번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자, 근데 어렵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걸 외웠던 사람에게는 쉬운데? 라고 하는 사람도 이 중에 있을 거라는 얘기야. 3분의 2 아이들을 맞췄으니까. 자, 이제 로그의 공식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돼. 지금까지 한 게 로그의 정의한 거야. 정의. 공식은 아직 배운 적이 없어. 로그의 뜻, 로그의 정의까지 한 거야. 이제 로그의 공식 들어갈 차례. 자, 243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인수분을 하면 3이 몇 제곱? 5제곱이거든? 자, 이제 로그 공식을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이제 첫 번째, 로그 A의 A.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그 결과는 1이다.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그 결과는 1이다. 우리가 왜 1이요? 라고 묻는다면, 자, 네모라고 가정하자. 네모라고 가정하자. 이걸 지수로 바꿔봐. 지수를 어떻게 바꿔? 밑에서부터 멀리 갔다가 돌아온다 그랬지. 따라서 A1A니까 A의 네모는 A다. 네모라고 해서 1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1을 왜 1인지를 묻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네모 얼마야?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1이니까 1이지. 그래서 네모가 1이다. 증명 끝. 자, 이게 증명이야.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n제곱이 있다면 n제곱이 있다면 얘는 여기는 이 n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 로그의 성질은 진수에 지수가 있다면 그 지수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평범한 크기로 바뀌어. 여긴 작은 수였거든, 지수. 근데 앞으로 나가면 일반적인 크기의 숫자로 바뀌어. 자, 그러면 로그 A의 A가 아까 얼마였지? 얘가 얼마였지 아까? 1이었지? 답은 얼마야? n이 된 거지. 자, 일단 요만큼만 조금씩만 보여줄 거야. 공식 많아. 얘가 어딜 가? 앞으로 가. 따라서 5 로그 3의 3이야. 답은 얼마야? 5가 되는 거지. 150번. 아, 참고로 앞으로 가면 요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곱하기가 생략돼 있습니다. n 곱하기 1이니까 n이야. 우리가 수학 기호가 없을 때는 곱하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앞에 6이 있습니다. 곱하기 아니고 6 곱하기 로그 3에 루트 3을 지수 고치면 여기 2가 생략돼 있어. 3이 몇 승? 2분의 1승. 얘가 어디로 갈 수 있어? 로그 앞으로 갈 수 있지. 방금 배운 공식이지.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곱하기로. 근데 앞에 6이 있는데? 아, 그래? 그러면 6도 같이 곱하면 돼. 계속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계속 곱하는 거야.
2분의 1이 앞으로 갔어. 둘의 순서는 상관없어. 곱하기니까. 6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6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냥 로그 앞으로 간다를 강조하고 싶어. 로그 앞으로 간다 일단. 곱하기고. 자 그러면 얘는 얼마지? 3이지. 얘는 얼마야? 답은? 네. 자, 152번. 소인수분해 125는 5의 3승 그리고 세제곱분 5는 곱하기 5의 3분의 1승. 자 선생님 로그는 이런 구조로 했다. 로그 A의 X 그래서 밑과 진수 여기까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로그거든. 하나의 로그. 이거 이 사이는 곱하기 아닌 거야. 그냥 밑과 진수 이 두 개가 모두 준비물이고 이 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로그를 이루는 거야. 일종의 원자 하나의 분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 하나의 전체가 하나의 개념이야. 그럼 여기서 A가 오고 X에 해당하는 진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진수야. 이만큼이 진수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있는 거고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할 거야. 3 더하기 3분의 1이 돼서 3분의 12 통분한 거지. 자 이제 어디로 가? 앞으로 가. 얼마야? 3분의 10. 이게 1이지? 따라서 답은 3분의 10이겠지. 자 이제 또 다음 공식으로 넘어갈 거야. 초반에 공식을 외울 때는 좀 내가 실판에 쓸게. 로그 A의 X에 n승이 있다면 n 로그 A X 이렇게 쓸 수 있다. 진수의 지수가 있다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로그 A의 X인데 밑에 지수가 있다. 자, 이 숫자 크기 되게 피곤해. 봐봐. 3의 제곱이 있어. 크고 작지. 근데 2가 4제곱이 있어.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3의 16제곱이거든. 근데 어차피 숫자 크기가 3에서 2로 줄어들었는데 2에서 4로 또 그만큼 줄어들어야 돼. 같은 비율로.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A가 X보다 작단 말이야. 크기가. 미친 지수만한 크기라 그랬잖아. 요 A의 크기가 얘랑 크기가 같은 거야. 근데 요 지수는 요 크기인 거야. 문법. 지수의 지수이듯이 크기가 줄어들어 2번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피곤해. 글씨 크기를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자기 글씨 자기가 속아. 크기가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야. 글씨를 잘 쓰는 애들 중에 특히 그런 애들이 많던데 A의 B제곱. 나는 선생님 글씨 좀 악필이잖아. 그치? 근데 글씨를 잘 쓰는 애 중에 A의 B제곱 이렇게 쓰다가 A, B로 읽어. 지가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헷갈리는 거지. 조심하라. 글자 크기.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얘는 되게 작은 수인데 얘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얘도. 얘 앞으로 나가듯이 얘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똑같지는 않아. 얘는 분모가 돼. 밑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면서 뭐가 돼? 분모가 돼. 분자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라고 써야 돼. 0이라고 쓰면 안 돼. 1이라고 써야 돼. 없으면 1인 거야. 곱하기니까. 곱하기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1을 곱해야 되는 거야. 자, 로그 5분의 1, 5의 몇 승? 마이너스 1승. 25, 5의 몇 승? 2승. 이 두 개를 한 번에 써볼게.
A도 M승, X도 N승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모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앞으로 나가면서 뭐가 돼? 분모가 돼. 얘는 앞으로 나가면서 뭐가 돼? 분자가 돼. 그래서 둘 다 내보내서 n분의 n 로그 a의 x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둘 다 지수가 있어. 얘는 밑으로 가고 얘는 위로 가. 맞지? 이 화살표의 방향 자체가 내가 분모 문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선생님. 의도 자체가 위, 아래로 계속 넘기고 있잖아.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는 거야. 분모 문자. 남는 건 로그 5의 5. 얘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끝나겠지. 로그 5의 5는 1이니까. (158번) 기본 공식 연습해야지. 아, 지워버렸네. 공식. 자, 64분의 1. 4의 몇 승이야? 물론 64를 2의 6승으로 이해해도 돼. 그치? 그러면 64분의 1은 2의 몇 승이야? 2의 6승 분의 1의 2의 제곱 분의 1이지. 2로 굳이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6승이야. 얘는 2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2승이야. 역수는 마이너스 1제곱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뭐가 돼? 분모. 얘는 나가면서 뭐가 돼? 분자.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로그의 2. 그러면 계산해서 3분의 1 하고 끝났는데 자, 요것도 괜찮아. 두 번째 풀이는 2로 푸는 게 가장 잘게 쪼개서 푼 거야. 잘 푼 거야. 근데 여긴 4가 기준이고 여긴 64지. 그러면 64가 4의 3승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돼. 64분의 1은 4분의 1의 3승이야. 4분의 1을 기준으로 생각했어. 그러면 이 3이 앞으로 나오면서 뭐가 돼? 뭐가 되니까 얼마야? 3분의 1. 그리고 로그 4분의 1의 3분의 1이야. 이게 얼마야? 따라서 답은 3분의 1이야. 좀 더 심플하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자, 하지만 이런 건 연습량이 좀 돼야 이게 보이거든. 아, 이거 4분의 1을 푸는 것도 쉽네.가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 전에는 이렇게 잘게 2로 푸는 연습을 먼저 해야 4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2로 푸는 거를 더 많이 연습하는 걸 추천합니다. 오히려. 자, 여기까지 끊고 좀 이따가 좀 쉬는 시간을 갖고 나갈 수 있으면 더 나가겠습니다.